네, 반갑습니다. 포스텍의 전자전기공학과 김욱선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 포스텍에서 적용했던 메타버스에 기반을 한 학사 개선 사례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상 증강 복합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의 환경의 진화가 이제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강의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강의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메타버스 환경에 새로운 강의의 환경의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강공대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메타버스 기반의 강의 운영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또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포항공대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유니버시티, 저희들은 메타버시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걸 활용한 미래의 어떤 대학의 발전 방향, 그리고 전 세계 학계와 연구계, 그리고 산업계에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상 증강 혼합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바로 전에 우 원장님께서 너무나 훌륭한 강의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상현실은 현실로부터 분리된 가상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고, 증강현실은 실제 배경을 바탕으로 가상의 물체나 가상의 객체 또는 숫자나 글자들이 표시되는 상태입니다. 혼합현실, MR, 혼합현실 같은 경우는 실제 환경과 가상의 객체가 같이 혼재합니다. 특히 가상의 객체가 실제 환경 위에 올라앉거나 숨거나 다른 것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유저 인터페이스가 확장된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요즘 일컬어서 확장현실, XR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앞서 우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 전체를 일컬어서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한 요소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VR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가상의 세계에 완전히 유리된 상태에서, 현실로부터 유리된 상태에서 가상의 공간을 우리가 경험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AR,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실제 환경을 배경으로 가상의 물체, 현존하지 않는 가상의 객체나 숫자나 정보들이 표시되는 상태입니다.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현실 같은 경우는 실제 존재하는 여러 물체들 위에 맥락이 통하는 상태에서 다양한 정보와 그래픽 내지는 다양한 객체들이 올라앉거나 표시되는 상태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강의 환경이 현재 진화되고 있는데 그 진화되는 강의 환경을 봤을 때 전통적 강의와 앞으로 등장할 VR, AR, MR 기반의 강의가 서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특히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에는 우리 포항공대가 새롭게 구성을 한 MR 기반의 강의실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적 강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전통적 강의로도 충분히 강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가상 증강 현실 기반의 강의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훌륭한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그런 강의를 통해서 감동적인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와 같은 강의가 이미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 포스텍에서는 기존 방식의 강의가 가지는 장점은 계속 개성을 하고, 이어서 새로운 기술들이 더해져서 강의의 전달 효과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이해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더 발전된 방향을 찾아보자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가상 증강 혼합현실 강의가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험하거나 비용이 아주 많이 들거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객체, 그런 환경이 강의의 대상이 됐을 때 그 경우에는 가상 증강 혼합현실 기반의 강의가 빛을 발합니다. 특히 이 방식은 양손이 자유롭고 또 두 눈으로 입체를 보면서 실제와 똑같은 크기의 물체를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경험하기 때문에 임장감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위험하거나 비싸거나 접근할 수 없어서 아예 시도할 수 없던 종류의 강의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죠. 현재는 또 마침 코로나19 때문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체가 또 위험들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요인 같은 경우는 현재는 위험이라는 이 측면에서의 가상현실 기반의 강의의 장점도 요즘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전통적인 강의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자리가 아닌 위험하거나 비싸거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대상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될 때, 그때 바로 이와 같은 신기술 강의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포항공대에서 이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아바타의 모습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실제 장면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가상현실 공간에서도 가상의 카메라로 모든 걸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공대 학부 1학년 학생들이 저 강의를 각자의 아바타의 모습으로 와서 실제 또 아바타의 모습을 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포항공대에서는 한 장소에 최대 50명이 들어와서 강의 아니면 어떤 소셜 인터랙션 내지는 다양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 역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가상현실 강의는 사실 현재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반의 강의 같은 경우는 더 고민할 것이 많아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사람의 눈으로 가상의 디스플레이에 표현되는 물질을 표시하기 위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영상이 눈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외부 환경에서 빛이 동시에 또 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양쪽의 빛의 인텐시티, 세기가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사람 눈에 들어왔을 때 외부의 빛이 한 30배 가까이 더 밝게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전형적인 전통적인 강의의 슬라이드죠. 이와 같은 슬라이드를 만약에 학생들한테 비싼 MR, AR 헤드셋을 씌워주고 일반 강의실에서 이 컨텐츠를 보게 만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학생들 눈에는 교수님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알 수는 있는데 정확한 시인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밝은 환경에서 밝은 색 계열의 어떤 색깔이나 어떤 패턴이나 숫자나 정보들은 표시가 잘 안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아무리 비싼 기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특히 이제 가상현실 또는 강의 증강현실이나 복합현실 기반의 그런 강의를 할 때는 이 헤드셋을 통해서 배경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컨텐츠를 보기 때문에 컨텐츠를 표시할 때 화질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조도를 섬세하게 컨트롤해야 됩니다. 또한 환경, 뒷 배경 역시 컨텐츠가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을 갖춰줘야 되고요. 하지만 이 강의가 실제 교수님과 학생들이 인터랙션도 해야 되고 학생은 나름의 노트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다 만족되는 조건을 정하기 위해서는 조도 조절이 굉장히 절묘하게 미묘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포항공대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믹스드 리얼리티에 최적화된 강의실을 별도로 구축했던 사례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 최초로 시도가 된 MR 강의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강의실을 보시면은 천정과 벽, 그리고 앞쪽에 또 심지어는 학생들이 앉는 책상까지도 어두운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객체가 표시가 됐을 때 그 객체가 시인성을 충분히 가지고 학생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원래 강의실에 있는 화사한 색깔 이런 목재 패턴이나 이런 텍스처들이 분명히 같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스크린이나 커튼으로 그것을 자유롭게 가리거나 열거나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강의를 MR 헤드셋을 끼고 보는 학생들은 자신의 앞에 마치 하나의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앞이 잘 안 보입니다. 비록 배경은 보이겠지만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만에 하나 화재나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학생들이 탈출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이 계단에 넘어지거나 하는 그런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맨눈으로 보면 왜 저렇게 밝을까 싶은 정도의 계단을 안내해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조치, 또 저 안쪽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 역시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특히 천장에 있는 조명들은 모든 헤드셋들이 제각각 최적의 조도 내지는 헤드셋이 주변을 인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의 조도가 다 있습니다. 그 값들이 다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전등들을 다 미묘하게 영역별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할 때는 일반 강의 내지는 일반 토론회 그리고 MR 강의를 위한 최적의 조도 상태를 미리 세팅을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이론상으로는 수백 가지의 조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다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이 강의실은 일반적인 강의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강의를 함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부 벽체나 천정 쪽은 좀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으나 커튼을 걷거나 하면은 일반 강의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강의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강의를 수행하게 되면은 MR 강의를 실시하는 장면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걸 보러 많이 들어오시는데 아무리 잘 보시려고 해도 헤드셋으로만 보이는 가상의 물체는 안 보입니다. 따라서 그 물체가 외부에 계신 분들이 모니터로 봤을 때 보이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카메라와 외부의 분들이 볼 수 있는 가상의 객체가 표시되는 그런 화상 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MR 강의실에서 한때 저 육군사관학교에서 한번 손님들이 오셔서 이 강의실을 참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학교 쪽에서 이런 군사적인 장치를 강의실 안에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블랙호크라는 거대한 헬리콥터를 강의실 안에 설치를 이제 위치시키고 심지어는 거기 안에서 둘러보면서 블랙호크 헬기를 우리가 관찰한다든지 헬기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본다든지 하는 식의 시도 역시 가능함을 군 측에 계신 분들께 보여드렸던 사례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그런 다양한 객체들을 표시하는데 최적화된 공간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포항공대에서 메타버스 기반의 강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메타버스의 완벽한 형태의 강의를 지금 즉시 구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 인터랙션까지도 가능케 하는 그런 환경을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 현재 우리가 구매 가능한 헤드셋만 가지고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만드는 건 역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포항공대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일 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가상현실, 혼합현실, 증강현실 기반의 강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신 교수님과 조교님들은 직접 컨텐츠를 만들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강의 체계를 도입하면서 컨텐츠도 직접 만들어서 강의를 하시라 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교수님들께서 보통 파워포인트나 이런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 파일 중에서 나는 어떤 특정 부분은 나는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로 강의를 하고 싶다. 또 어떤 강의 일부분은 혼합현실 기반의 경험을 학생들이 하게 해서 좀 더 이해를 난 돕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그 생각을 스케치나 스크래치북처럼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면 그 내용을 이와 같은 시스템을 잘 아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미디어 센터의 직원들이 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전담 학생들이 그 내용을 실제 강의 가능한 컨텐츠로 세분화시킵니다. 브레이크다운 시켜서 만들 수 있게 만들고 교수님 또는 조교님과 소통을 해서 이 강의 컨텐츠가 실제로도 만들 수 있지만 강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작업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느 학교에서도 가상현실, 혼합현실, 증강현실 기반의 강의 컨텐츠를 만드실 때 직접 만들어서 하세요라고 하는 순간에 아마 그 일은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포항공대에서도 직접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강의실은 연구실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기니까 해당되는 연구실에 직접 컨텐츠를 만드는 움직임이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컨텐츠는 학교에서 지원한다. 이것이 저희들의 큰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컨텐츠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은 과거에도 3차원 디스플레이가 어느 때든 계속 시장을 마치 다 호령할 것처럼 등장했다가 계속 사라졌던 제일 큰 이유는 컨텐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똑같은 이유가 가상, 혼합, 증강현실 기반의 이 강의에도 똑같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포항공대가 생각하는 컨텐츠 확보의 전략은 두 가지 전략을 같이 구사합니다. 우선 포항공대에서 주관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합니다. 굉장히 저렴한 거의 무상에 가까운 교육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 실제 구체적인 모양은 현재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가상, 증강, 혼합 현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 커리큘럼,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을 열어서 포항공대 학생뿐이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면은 전국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강의 컨텐츠를 같이 배우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컨텐츠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 컨텐츠 만드는 그 스킬을 배우시는 과정에서 연습 문제로 컨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교수님들의 강의 스케치에서 이미 전문가들이 브레이크다운해서
만들 수 있는 컨텐츠의 모습을 단순화시켜 놨습니다. 그 모습들을 이 수강생들이 연습 문제로 풀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문제가 다 풀어놓은 솔루션들이 즉각 강의에 적용될 만한 수준은 안 되겠죠. 하지만은 많은 수강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 중에서 강의에 적용 가능한 결과물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학교에 우리가 직원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좀 더 모디파이를 해서 강의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접근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왜 굳이 컨텐츠를 공급하면서까지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느냐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분들도 지금 마치 유튜버로서 경제활동을 하시듯이 조만간 메타버스의 시대가 왔을 때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은 전부 다 경제적인 자신들의 어떤 경쟁력 내지는 자신들의 무기가 됩니다. 따라서 그걸 확보하는 과정에서 포항공대와 수강하시는 분들은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식의 강의 컨텐츠가 최상의 수준의 강의 컨텐츠가 되긴 힘듭니다. 따라서 일부 굉장히 높은 수준, 난이도가 대단히 높은 강의 컨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전문적인 기업체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강의형 컨텐츠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필요한 컨텐츠는 배우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가르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이 직접 만들어내신 컨텐츠로 여기 보시는 외부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강의 컨텐츠 안에 지금 그림자가 저 보이시죠? 요만큼씩 점점점 이 포지션을 넓혀가면서 자체적으로 만든 컨텐츠를 우리가 확보해 나가고 또 이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포항공대를 위한 컨텐츠를 제공해 주시는 아마추어일지라도 컨텐츠 제공자들의 역할도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그분들도 나름의 경제활동을 하시겠죠. 이와 같은 전체 이 구조를 저희들은 클라우드 소싱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은 설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내부적으로 많은 부분 컨센서스를 이루어놓은 상태이고 조만간 이와 같은 방식의 시도를 소규모로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런 이와 같은 시도를 할 때 그 의지가 있는 교수님, 관심이 많은 학생들만으로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일을 하려면 영상 제작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제작 스킬도 필요하고 또 여러 조교나 교수님들이 시도했던 시행착오나 성공 사례도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서는 에듀텍 기반의 교수 학습 모델 개발이라는 이름의 국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창의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AR, VR, MR 기반의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그런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편들을 저희들은 포착을 했고 그걸 이제 시공간에 대한 자유뿐이 아니라 몰입형 강의 컨텐츠로서의 학습 효과까지 개선시킨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회를 받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준비를 저희들은 1년여 전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작년에 이와 같은 시도를 포항공대 여러 교수님들이 했는데 그 결과물들을 공유하는 그런 최종 발표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저는 왜 의미 있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기서 관련 참석하신 여러 교수님들과 여러 교직원분들에게서 열띤 토론을 하셨고 그리고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모양을 보니까 자, 우리 학교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자라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그 대규모의 적용을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당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학교로 왔기 때문에 규모가 큰 그런 일들을 보는데 익숙합니다만은 그때 총장님께서 우리 기자가 제대로 적용할 거면은 제대로 한번 가보자 해서 1학년 신입생 전원한테 VR 기기를 지급하자는 의사결정을 내리셨고 당시에 같이 회의를 참석했던 많은 교수님들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지원 체계의 일환으로 VR, AR 기반의 교육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신입생 전원 320명의 포항공대 1학년 학생 전원이 VR 헤드셋을 다 지급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오지 않고 다 재택으로 해서 이제 원격으로 강의를 듣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의 거주지로 VR 헤드셋을 운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인프라들, 대면 강의하고 비대면 강의를 동시에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강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녹화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다양한 강의를 지원한 인프라도 동시에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학생들뿐이 아니라 교수님들조차도 강의 컨텐츠를 만드는 쪽에 지원이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제반 체계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변에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그 모습도 이미 내부적으로 많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우리가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VR, AR, MR 기반의 교육에 관련돼서는 이것도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하기 위한 연구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이 에듀텍 기반의 교육 모델 개발 지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교수님들이 제안한 새로운 가상현실, 증강현실, 복합현실 기반의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지난 1학기에는 VR 콘텐츠를 만드는 강의를, 지금은 혼합현실, MR 콘텐츠를 만드는 강의를 지원을 받은 덕분에 강의를 개발하게 됐고 현재 강의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수한 사례들이 계속 공유되는 건 역시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고, 또 아까 앞 세션에서 많은 총장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이런 일이 한 대학의 노력만 가지고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완벽한 형태의 완성도 높은 그런 강의 체계를 이룰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시작하기로 하면 사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게 되어버리죠. 따라서 여러 대학교가 협업을 하면서 작은 것부터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포항공대가 모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도를 다른 대학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건 역시 저희들은 적극 환영합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경로로 저희들과 이와 같은 교육, 새로운 교육 체계를 만드는 쪽에 협업을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대학의 총장님들과 교수님들께서 연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정말 환영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새로운 교육 체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역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VR 헤드셋 역시 사용자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학생들 역시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가지게 하면서 관심도도 제고시키고, 또 콘텐츠 역시 몰입하면서 만든 콘텐츠가 의외로 좋은 콘텐츠가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공모 이런 것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워낙 VR 콘텐츠가 몰입감도 강하고 굉장히 처음에 착용하신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실제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 같은 경우도 중독성이랄까요? 파급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으로 건전하게 VR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윤리 교육 역시 모든 VR 교육 시작 시점에 오리엔테이션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대학에서 이렇게 고민이 많거나 심리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 처한 학생들이 있는데, 특히 심리적으로 어려움, 아주 심한 우울증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심지어는 자살에 대한 위험성까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걱정해야 되는 상태에 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힘들 때는 상담을 받지는 못합니다. 상담실을 찾아오고 문을 여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VR 콘텐츠를 이용하고 VR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은 아바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1학년생들은 전원이 다 VR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최소한 2개 정도 VR 회선을 따로 만들어서 공공회선으로 확보를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 회선을 접속한 모든 학생들은 그 순간에 보건실 내지는 상담자랑 컨택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것이고, 이거는 공공 아이디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바타의 모습으로 자신이 남들한테 털어놓을 수는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이 상담실 문을 열 수 있게, 그만큼 힘을 차릴 수 있게,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이 방식의 목표이죠. 이와 같은 체계도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지원 체계는 오로지 AR, VR, MR 쪽의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원격 수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환에서 다양한 강의 컨텐츠나 강의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다양한 그런 강의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강의실 같은 경우는 대면 강의하고 비대면 강의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 녹화 강의실은 교수님들이 별도의 노력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강의를 자동으로 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앞서 보여드렸던 MR 강의실 역시 우리가 구축을 했죠. 이와 같은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강의를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역시 여러 개 구축해 나왔습니다. 요즘은 1인 미디어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로 하는 교수님과 조교, 또 학생분들이 필요하면 강의 컨텐츠나 자신만의 교육용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1인 미디어실 역시 현재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포항공대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만은 이런 지원을 통해서
모두 16개의 전용 강좌가 별도로 개발됐고 이 강좌들은 원격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좌인데 그 효과를 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VR, AR, MR 관련된 강좌 개발 역시 말씀드린 대로 신입생 전원이 VR 기기를 지급받았고 앞으로도 신입생들이 계속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연차가 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최소한 VR 기기에 관해서는 그 기기를 통한 여러 가지 접근과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도로 일반 물리학 실험을 VR로 진행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앞서 세션에서 총장님들께서도 또 우 원장님께서도 많은 우려의 말씀하셨듯이 완벽한 메타버스 기반의 강의 체계를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이런 강의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가지고 섣부로 모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포항공대 첫 번째 결론은 지금도 몰입형 어떤 강의가 가능한 360도 가상현실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관 실험을 마치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경험하게 해주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 실험을 VR로 운영을 시작했고 이미 지난 1학기 운영을 했고 현재 2학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일반 화학 실험 역시 현재 관련된 협업 업체 선정 및 콘텐츠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VR 콘텐츠 관련돼서는 사실 다양한 의견들, 지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AR, MR은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상의 VR 헤드셋보다 10배 이상 비쌉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답인지는 의문시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포항공대 생각은 AR, MR 쪽은 워낙 장비가 비싸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장비는 일단 고가의 장비인 만큼 많은 개수는 아니더라도 대학원생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시험 강의를 운영하면서 AR 또는 MR 기반의 강의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콘텐츠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의 발전상은 어떠한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노력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계열 관련된 MR 헤드셋 중에 가장 고가로 알려진 홀로렌즈 2를 활용한 강의 역시 실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부 규정에 근거해서 원격 수업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든지 또 이와 같은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관리하는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식의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준비도 하고 있고 특히 모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은 시험을 치거나 수업할 때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역시 온라인 교육 형태로 저희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포항공대 메타버스 기반의 강의 운영, 정확하게는 메타버스를 향해 가고 있는 포항공대 강의 운영 사례를 구체적으로 5가지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물리학 실험입니다. 일반 물리학 실험은 2가지 형태로 우리는 강의를 이제 가상현실 기반의 강의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학생들이 직접 집에서 일일이 실험하기 힘든 그런 다양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험들을 360도 영상을 제공하는 VR 콘텐츠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방식은 학생들 집으로 실험 키트를 다 우송해주고 그걸 활용해서 실험하는 방식을 오리엔테이션 할 때 VR 영상으로 훨씬 더 몰입감 있게 그 내용을 배울 수 있게 만드는 2가지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도 포항공대 물리학과 이 실험 강의를 보고 되게 놀랐는데 좀 위험하고 규모가 커서 학생들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물리학적인 여러 가지 이해를 도와주고 인사이트를 얻게 도와주는 굉장히 잘 설계된 물리학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들을 코로나 때문에 직접 학교에 학생들이 올 수 없다면은 360도 강의 영상을 이용을 해서 이걸 녹화를 해서 학생들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 실험 참관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미 학생들한테 파일로 전달을 해서 다 이제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표는 좀 구체적이긴 한데 지난 1학기 일반물리 실험 1 과목에서 매주 우리가 어떤 수업을 진행했고 각각의 수업을 VR 동영상을 지원하면서 이 수업에 대한 실험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준비와 이해를 돕는데 어떤 일들이 진행됐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택배 발송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실험할 때 필요한 키트들을 집으로 다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함께 저희들이 제공하는 VR 동영상을 활용해서 실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걸 바탕으로 각자 실험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휴대폰을 활용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일반 물리학 실험 도중에 여러 가지 센서가 필요합니다. 가속도계, 각도계 여러 가지 센서가 필요한데 그 모든 센서조차도 학생들한테 키트로 다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센서 역할을 아시겠지만 휴대폰은 정말로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있는 융합장치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계, 지자기 센서, 뭐 여러 가지 장치, 그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하는 실험을 설계를 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휴대폰과 학교에서 제공한 키트를 이용해서 물리학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2학기에도 마찬가지로 키트를 제공하고 VR 동영상을 미리 제공해서 다양한 실험 과목이 실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물리학 실험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두렵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 물리학을 맡으신 교수님과 교직원분들께서 굉장히 모험적이지만은 굉장히 앞서간 시도를 해서 실질적인 1학년생 전원에 듣는 정규 과목에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놀랬고 이것이 포항공대 전체에 좋은 자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궁금해 하실 텐데 이와 같은 실험 수업을 일반 물리학 실험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실험 과목을 수강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기 작동 과정에서 좀 문제가 없을까, 학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IT 기계에 아주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답게 기기 작동에 대해서는 사실 웬만한 교수님보다 훨씬 더 학생들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처음에 우리가 실험 과목에서 의도했던 실험의 목표 역시 많은 부분 실제 학교에 와서 실험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자화자찬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처음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 요인들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리 우리가 설계 잘하고 잘 만들려고 해도 현재 만들어진 콘텐츠로 이해하기 좀 힘들었다라든지 학교와 직접 실험할 때만큼은 아닌 것 같다는 피드백도 분명히 있었고 또 핸드폰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핸드폰들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크고 작은 그런 그 실수로 핸드폰에 파손 문제가 벌어진다든지 또 실제 일반 물리학 수업과 실험의 진도가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우가 벌어진다든지 하는 다양한 그런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걸 내부적으로 잘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당장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4가지 정도 개선 방안들이 좀 도출됐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실험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잘 만들어진 동영상도 제작하고 또 조교들 역시 잘 준비를 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겠다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어떤 깨달음이었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콘텐츠나 그런 실험도 있었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해결책들을 자료로 제시해서 학생들이 좀 더 이해를 돕게,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들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또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휴대폰이 파손된다든지 하는 그런 본의 아니게 학생들한테 그런 불편함이 야기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실험 같은 경우는 그런 파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좀 더 안전한 그런 장치 고안이 필요하다라는 점들, 또 일부 특정한 실험에 사용되는 그런 재료들이 너무 끈적끈적하거나 흘러내리거나 해서 집에서 실험하는 학생들이랑 가족들한테 좀 불편함이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피드백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점점점 실험 수업의 어떤 편리함이라든지 효과성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게 포항공대 학생들을 위한 용도뿐이 아니라 초중고교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관심도 올려주는 그런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포항공대 학생들뿐이 아니라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들한테 과학에 대한 이해를 더 높여주고 깊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여하는 종류의 어떤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 사례입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과목입니다. 이 과목 역시 학부생들을 위해서 설계된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총장님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뉴럴 네트워크 관련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처음에 접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과목을 이제 구성하신 교수님께서는 이런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3차원 시각화해서 즉각적으로 또 직감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 컨텐츠는 재미있게도 당시에 현존했던 2가지 가장 고가의 MR 헤드셋이 매직립 1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입니다. 그중에 매직립으로 개발이 됐습니다만 이걸 현재는 홀로렌즈 버전으로도 활용하시기 현재 이제 개선 중에 계신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실제 환경을 보면서 실제 환경에서 뉴럴 네트워크 방식의 AI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수업을 우리는 구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 수업은 제가 지난 1학기에 수행했던 수업인데요. 그 VR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단순히 컨텐츠를 만드는 스킬을 배우는 수업이 아니라 VR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수업의 목표는 컨텐츠를 만드는 스킬도 중요하지만은 VR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중요한 저희들의 과제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구성을 했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과제 형태로 만들어낸 컨텐츠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LCD의 원리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 컨텐츠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강의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스킬을 배운 다음에 팀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과제물입니다. 근데 이 완성도가 높아서 나중에 이 VR 헤드셋을 가지고 있는 우리 포항공대 학부 학생들이 현재 1학년생이 가지고 있고 내년부터 계속해서 2학년, 3학년 점점점 많은 학생들이 헤드셋을 가지고 있게 될 텐데, 그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을 때가 되면 디스플레이 공학이라는 수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이런 컨텐츠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가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론 강의를 제가 수행을 하고, 하드웨어에 대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너무나 학생들이 IT에 능숙하기 때문에 기계만 줘도 직접 스스로 깨우치더라고요. 하지만 VR 컨텐츠를 만드는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조교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교가 도와주는 트레이닝 코스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가 다 끝나고 나면은 팀 활동을 통해서 각자 컨텐츠를 목표를 세워서 만들고 그것을 팀별 일종의 경연을 하듯이, 왜냐하면 VR 컨텐츠는 VR 기기를 다 가지고 모든 강의 참여 학생들이 VR 기기를 지급받거든요. 대학원생들이지만. 그래서 VR 기기를 가지고 다른 팀의 컨텐츠를 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인사이트도 주고받고 서로 간에 좋은 자극도 받는 형태의 수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의 전체적인 구성인데요. 이론을 배우고, 챕터 2에서 이론을 배우고, 챕터 3에서 VR 하드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챕터 4에서 코딩을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필요한 스킬들을 온라인으로 조교의 도움하에 배우게 되고, 팀별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각자 컨텐츠를 만듭니다. 근데 이 상태만 되면 완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리허설 단계를 통해서 서로 신랄하고 서로 도움되는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학생들이 A팀은 굉장히 쉽게 풀었던 문제를 B팀은 영영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그 B팀은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반영했는데 A팀은 그걸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리허설과 피드백 단계에서 서로 상호 티칭을 하는 장면을 보고 저는 상당히 신기했었습니다. 이게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불구하고 VR 기반의 수업이다 보니까, 또 비대면 기반 수업이다 보니까 그와 같은 상호작용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컨텐츠를 개선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그 컨텐츠를 가지고 경연을 합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요즘 우리 방송에서 많이 보시는 경연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의 경쟁도 하게 되고 합니다만은, 학생들이 서로 가르쳐 주면서 서로 완성도를 올려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자, 현재 2학기에는 그 과목을 좀 더 발전시켜서 혼합현실 기반의 컨텐츠를 만드는 과목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 안에 가상의 물체가 나타나서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려면 사실 VR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VR에서 보셨던 VR 컨텐츠 교육에서 봤던 과정과 유사합니다만은 MR 기기에 대한 이해와 MR 컨텐츠 코딩을 하기 위한 다양한 실습들, 그리고 역시 팀 프로젝트를 통한 경연 방식의 상호 티칭을 하는 방식의 어떤 수업을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드웨어도 배우고 컨텐츠 스킬도 올라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수업으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참고로 MR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VR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아직까지 표준화 안 되기 때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에 따라서도 다양한 그런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이 수업은 소수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든 대학원생들이 참여생들이 VR 헤드셋은 한 대 지급받아서 컨텐츠를 만듭니다만은 MR 헤드셋은 한 대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팀별 한 대씩 지급을 해서 팀별로 각각
MR 컨텐츠를 만들고 실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실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가 이제 일반 물리학 실험을 저희가 처음으로 적용을 했는데 VR 어떤 컨텐츠로요. 이제 두 번째 실험 컨텐츠 적용 사례로 저희들이 일반 화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같이 하는 협력업체 선정 및 강의 체계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의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아마 내년 1학기에는 일반 화학 실험이 VR의 모습으로 학생들과 함께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화학 실험은 다양한 반응, 다양한 실험이 수반되는 과정이 나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단순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만 가지고 이렇게 축적을 하게 되면 사실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해서 일반 화학 실험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시나리오 중심으로 하게 되면 수천만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준비해야 됩니다만은 이 실험을 할 때 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잘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몇 가지 안 되는 행동들, 몇 가지 안 되는 컴포넌트들의 연속 작업들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행동 중심으로 실험을 이제 가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개방된 구조, 실수라든지 원래 의도하지 않은 종류의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와 같은 시도 역시 현재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저희 포항공대에서 현재 메타버스 관련돼서 다양한 준비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교육적인 용도뿐이 아니라 학교의 미래, 그다음 학교가 우리 국가와 다른 세계에 기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분명히 한 단계 높은 그런 유용한 방식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 상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먼저 이 메타버시티라고 해서 저희들은 메타버스가 일상화된 많이 활용되는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저희들은 메타버시티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릴 텐데 우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재난 상황, 내지 응급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포항공대뿐이 아니라 다른 초중고등학교나 다른 대학교에도 적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또 자유로운 학교가 되는 방향을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학교의 어떤 발전뿐이 아니라 학교가 지역사회와 국가와 다른 세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도움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뿐이 아니라 이 기술들이 점점점 안정화되면 될수록 연구라든지 다른 쪽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미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 포스텍을 구성하기 위한 저희들의 마스터 플랜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난 응급 상황입니다. 요즘같이 이제 복잡한 건물들이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되거나 하면은 실제 이론상으로 설계 도면을 알고 있다든지 탈출로가 어디 있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실제 불이 다 꺼지고 화재가 발생됐을 때 탈출로가 어딘지 몰라서 이제 피신하다가 막다른 길에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안전한 길로 가게 되거나 하는 것을 단지 요양에 맡기고 운에 맡긴다는 것은 사실 우리 학생들을 생각해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저희들은 포항공대 내부의 학생들이 어떤 건물에서 비상 대피를 한다든지 할 때 어떤 길로 가면 안전한지를 단순히 어떤 건물의 단면도, 평면도가 아니라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교육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R 또는 MR 헤드셋을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은 비상 상황에서 접근해서 안 되는 탈출로와 안전한 탈출을 알려주는 식의 이런 가이드를 해주는 것까지도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구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 상황뿐이 아니라 응급 상황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앞에서 CPR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누군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이런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을 때 지식으로 알고 대응하는 거라든지 그 순간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설명을 보면서 이제 그 눈으로 본 장면을 실제 환자한테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 비현실적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분명히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실제와 똑같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사람에 대고 한다든지 더미에다 대고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VR을 이용한 굉장히 실감이 나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몸이 심장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심실 제세동기 사용법 같은 것들을 몸이 배우게 만든다든지 심지어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MR 또는 AR 헤드셋을 가지고 전문가 수준의 도움을 받으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론상으로 뿐이 아니라 지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체계가 포항공대 내부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몇 개의 슬라이드는 지금 포항공대가 즉각적으로 강의에 적응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많은 그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장면인데요. 예술뿐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에 임하시는 그 교수님들께서 또는 선생님들께서 자신들이 이해하시는 인사이트나 지식을 학생들한테 전달할 때 단순히 평면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굉장히 거대한 구조물을 이용한다든지 인사이트가 가득 담긴 예술품을 방불케 하는 그런 작품을 통해 전달한다든지 하는 건 역시 가능합니다. 포항공대 역시 인문사회 분야의 강의를 수행합니다. 그런 강의 역시 이와 같이 다양한 새로운 관점에서 어떤 예술품을 접한다든지 내지는 교수님 이런 다양한 강의하시는 분들의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다른 채널로, 다른 수단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어떤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든 아니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이든 그 과정이 단순히 어떤 토론과 어떤 2차원 노트에 적혀진 어떤 스케치나 파워포인트 파일뿐이 아니고 이렇게 입체감을 가지고 실제 메커니까지 보여주는 이런 파일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공유가 된다면 그 역시 이해를 돕는 것, 그 다음 팀 활동의 효율을 높이는 것, 또 강의하시는 분들의 의도를 학생들한테 잘 전달하시는 것 모두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툴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헤드셋을 확보하고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선택지는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주나 환경에 대한 컨텐츠는 뭐 너무 많아서 그 이름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무료 컨텐츠도 다양하고 유료 컨텐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저희 포항공대 학생들 뿐이 아니라 다른 대학교 학생들, 초중고교 학생들, 다양한 그 이해도를 가진 그런 다양한 피교육 대상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구하시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시도도 합니다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VR, AR, MR 컨텐츠를 위한 포털을 따로 만들어서 학생과 교수님들께서 다양한 컨텐츠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 장면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과정을 입체적인 가상의 어떤 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노드라고 하는 툴인데 제가 이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이유가 특정 분야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굉장히 그 재능이 높은 학생이 또 다른 분야는 또 서투르거나 굉장히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다른 학생은 또 반대로 그 분야는 굉장히 재능이 출중한데 또 아까 말씀드린 학생이 또 익숙한 분야는 또 어려워할 수도 있죠. 그런 각 분야의 재능과 그 어떤 인사이트를 가진 학생들이 서로 소통할 때 이와 같은 사고의 체계를 형상화해서 소통하는 것은 과연 어떨까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수업의 툴로 이런 걸 활용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서로 디스커션하게 하고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융합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하는 점을 저희들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툴을 사용해 보십시오라는 제안이 아니라 이 정도로 다양한 툴들이 현존한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헤드셋을 만약에 활용할 수 있게 되셨다면은 다양한 시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의 효과, 뭐 심지어는 연구나 어떤 프로젝트 수행의 어떤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포항공대 입장에서는 포항, 경북 포항이라는 지역에 있는 또 학생 수도 한 학년에 한 320명 정도 되는 크지 않은 학교입니다. 바로 그런 크지 않은 학교인 덕분에 한 개 학년 전체한테 VR 헤드셋을 지급할 수 있는 또 이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더라도 한 지역에 고립된 학교로서 남아있는 것보다는 이런 메타버스의 환경을 활용한다면은 전 세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강의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여러 나라에 있는 교수님들이랑 연구원들이 같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MR 강의실에서 다수의 포항공대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접속한 외국에 접속한 가상의 아바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학생들이 같은 강의실에 모여서 강의를 듣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의가 실제 기술적으로도 이미 가능합니다. 앞서 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등장하는 아바타들의 표현과 이 얼굴 표정과 이 손동작, 몸동작을 똑같이 만드는 것은 여전히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환경을 구축을 해서 강의를 듣는 것은 현재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MR 강의실에 구축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MR 강의실에서 실제로는 들어갈 수 없는 원자로 내부로 들어간다든지 또 이런 강의를 수행하시는 교수님은 서울에 계신데 학생들은 포항에 있는 MR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또 가상 영상은 또 별도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같이 공유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실시간으로 드론이 촬영한 원자력 발전소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다원 수업 역시 가능해집니다. 이 환경을 최적의 조도에서 학생들은 노트 필기도 하고 가상의 컨텐츠도 최적의 화질로 보면서 또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간의 어떤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강의를 수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저희들은 MR 강의실을 준비했고 사실 MR 강의실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MR 강의실은 가장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첨단 강의실로 앞으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알아낸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 강의실에서도 수행 가능한 여러 가지 수업 설계 가능할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일반 강의실에서도 이런 다양한 다원 강의 가능하도록 하는 제안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은 360 VR, 360도 전체 영상을 보여주는 가상현실 영상 내지 일반 VR 영상을 이용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누셨던 메타버스 기반의 강의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아까 오 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한 아이템이지 이거 자체가 메타버스 강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을 시도하고 또 여기다가 또 새로운 시도를 덧붙이고 나중에 시도될 MR 강의를 덧붙이고 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 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겠으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시도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새로운 또 방법론들, 기술들을 찾아내고 하는 과정들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는 360 VR과 일반 VR 기반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차는 가상실험, 오픈 구조의 실험을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나리오 중심으로 지정된 종류의 실험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험에 사용되는 컴포넌트들, 그 다음에 실험에서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몇 가지 행동들을 잘 구성을 해서 개방 구조로 실험을 설계하게 되면은 사실은 처음에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실험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활용되는 화학 반응에 관련된 엔진과 분리 엔진들을 잘 구성하게 되면은 처음에 실험을 구상하셨던 교수님들께서 의도하지 않았던 내지는 처음에 미처 생각지 않았던 기발한 종류의 실험들을 학생들이 하는 경우도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MR 환경이 도입되게 되면은 기존의 가상현실의 공간에서만 실험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험 장치들이 이제 이 가상 실험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건물에 있는 전자현미경을 또 다른 건물에 있는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접속을 해서 그 장비를 참고하면서 아니면 만약에 그 장비가 IoT를 통해서 네트워킹에 연결되어 있다면 장비를 조작해 가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상 실험의 일환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체계가 안정화되고 발전하게 되면은 이것은 수업 용도가 아니라 연구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현재는 원격 회의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만은 원격 실험, 나아가서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던 여러 가지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는 연구진들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장비를 활용하거나 그 경우는 실제 디지털 트윈으로 되어 있는 장비들이 작동되게 되겠죠. 내지는 그 장비와 관련된 가상 실험을 하는 것들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이 방향으로 큰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현재 수업용 실험을 오픈 구조로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 설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나 발명은 위대한 과학자 한 명의 머릿속에서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이런 서로 간에 토론을 하거나 잡담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풀지 못했던 문제가 어느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대단히 쉬운 문제가 이미 알려져 있는 풀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사실 소통과 토론 과정에서 일어나는 혁신이 사실 쉽게 일어나죠. 이와 같은 과정이 과거에는 모여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앞서 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호작용이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포항공대라는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연구진들이 같이 실시간으로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이 정보와 인사이트를 나누는 그런 협업의 장이 구축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공대에서는 이런 메타버시티 포스텍이라는 것을 지향하는 큰 틀의 마스터 플랜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시작은 MR 기반의 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비싸고 위험하고 접근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때 이 강의 체계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강의의 또 장점들, 전통적 강의도 같이 혼용을 하면서 우리의 강의가 학생들이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도 그 강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준비를 해가고 있고, 특히 콘텐츠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구축을 하는 쪽에 지금 많은 저희들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하드웨어가 시간에 따라 계속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가 발전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강의체계, 교육체계가 개발이 돼야지, 만약에 현재 하드웨어에서는 가능하지만 미래 하드웨어에서는 쓸모없는 그런 식으로 강의체가 개발되면 사실 그거는 엄청난 낭비죠. 따라서 하드웨어가 개발되는 발전 방향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 방향에 맞추어 가면서 미래를 내다봐도 여전히 사용 가능한 콘텐츠들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2030년대까지 아우르는 큰 계획을 저희들은 수립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관리입니다. 정신건강 포함해서 이 같은 경우는 아바타를 기반으로 한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긴급 도움 서비스도 가능하고 또 건강관리 역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체계는 우리 모든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의무실 건강관리 관련된 그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도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최우선적으로는 상담 체계를 먼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만은 건강관리 체계 역시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구축하는 것을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강의 체계가 일반화되면 결국 그게 연구입니다. 연구 체계로 갈 수 있습니다. 단 연구란 것이 현존하지 않는 다양한 그런 어떤 발견과 실험들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강의용 체계가 아무리 오픈 구조로 잘 설계됐다고 해도 그거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물리 법칙, 기존에 알려져 있는 화학 법칙에 따라서 구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조합들을 연구하는 그런 첨단 연구에 모두 다 쓰일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연구 지원 체계로 봤을 때 메타버스 환경이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메타버스 환경에서 MR 실험도 중요합니다만은 원격에서 현장감을 가지고서 원격적으로 여러 과학자들이 상호작용한다든지 메타 환경, 메타 생태계에서 소통하는 것 역시 연구 환경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 전체적 운영 역시 포스텍이 하나의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의 공간에 만들어져서 실제 행정하는 모든 학교 행정이 가상의 공간에 똑같이 투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관점은 메타버시티라는 공간 안에서의 학교 행정 역시 구축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실제 아시겠지만 함부로 실험할 수 없는 그런 실제 대학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일정표는 표시 안 했습니다만은 조금 뒤쪽에 여러 가지 것들이 안정화된 다음에 적용되는 것을 계획을 한 일정 계획을 저희들은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따로 저희들을 접촉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저희들이 고민하는 내용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비록 이렇게 경북 포항이라는 지역에 갇혀 있는 그런 작은 학교입니다만은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상호작용에 대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있는 연구진, 산업계, 그다음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연구와 산업 전체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어떤 세계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작다 보니까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만은 과감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작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듯이 신입생 전원하는데 VR 헤드셋 취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 수가 작다 보다 보니까 그런 모험적인 시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메타버스 환경에서 대학교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메타버스 포스텍을 큰 하나의 비전을 세우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